저 먼저 한 가지. 네. 한동훈 대표에게 문자를 받으셨다는 다른 매체 인터뷰 봤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게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거 일일이 다시 보진 않았는데 네. 이렇게 한동훈 대표의 뭐 이후 행보 내지는 한동훈 대표랑 조금 가깝게 뭐 연락하고 지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저는 한동훈 대표 연락도 잘 안 하고 잘 안 된다 그런 취지의 답변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과장을 하거나 축소하거나 뭐 이런 건 절대 없는데 네. 실제 그랬었거든요. 먼저 간단히 사실 말씀드리면 저도 방송에서 나온 말씀 네. 그대로거든요. 어느 순간 잘 지내시죠? 5글자 그다음에 이제 끝에 물음표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오신 연락 그래서 잘 지냅니다 이렇게 곧바로 보냈어요. 네. 그럼 이제 사실은 그 다음에 곧바로 되기는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설 잘 세십시오라든가 뭐 이러한다. 근데 딱 끊어졌어요. 정말로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박 기사님이 잘 지내는지 궁금했었던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보냈을 수도 있고. 에이. 그래서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네. 질문을 주셨고 답변의 취지는 나한테 거의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다. 그나마 온 연락조차도 조금은 잘못 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 몇몇 분들이 계속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뭐 한동훈 대표랑 연락 주고받고 하신다면서요. 한동훈 대표 잘 지냅니까? 이렇게 오면서 누구 한 명이 이제 기사 링크 보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무슨 기사화 될 일인가 하고 봤더니 정말 기사화 많이 기사가 됐더라고요. 많이 됐어요. 네. 예, 그만큼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거취나 네. 움직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고 그 문자 하나. 그래서 저는 이후에 계속 이게 메시지를 주고받으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간단히 끝났네요. 그 연락은. 저도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여하튼 그건 그렇게 끝났습니다. 조만간 또 연락이 갈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여러 보도를 통해서 뭐 2월 중에 등판할 수 있다. 곧 이제 복귀를 앞두고 네.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등판을 했을 때 뭐 SNS든 기자회견이든 어떤 메시지를 일성으로 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워낙 한동훈 전 대표가 떠나 있는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어떤 메시지 아니면 어떤 결의 내용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박 기사님은? 어렵네요. 어렵죠. 우선은 네. 전국의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탄핵 아닙니까? 그렇죠. 탄핵, 계엄 및 탄핵인데 저는 그래요.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권에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빠르게 입장을 정했었고 그와 같은 입장을 취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에서 여권의 활동 여력이 이재명 대표와 맞설 수 있는 경쟁력? 그런 공간을 열어놨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제가 뭐 짧게 옆에서 이제 겪어보고 했었지만은 대선 전국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제 지표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내놓을 건데 역시 한동훈 대표가 과거 22대 총선에서 내놨던 것이 이제 격차 해소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좀 그런 비슷한 그런 화두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월 중 등판 예상해봐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네요. 그래요? 근데 네. 원래 1월 중 등판은 조금 이르다, 좀 기다려도 된다 이런 말씀 해오셨잖아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등판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렇게 뭐 어떻게 예측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은 좀 쉽게 답변은 내놓기 힘든데 제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앞에 있다라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제가 뭐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했었고 언론 보도도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당대표 선거에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당대표 선거에 나갔던 이상 그리고 당대표로서 정치 활동을 했었던 이상은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과 같은 뭐 민주당과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의 지리멸렬한 상황이라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출사표를 던져야 된다. 던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좀 정치적인 흐름에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2월 등판 저는 예상해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어찌 됐든 간에 똑같은 반복인데 핵심은 계엄 탄핵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계엄 탄핵에서 가장 뚜렷한 적어도 좁혀서 제 개인적으로 올바른 정치적 포지션을 취했던 사람은 여권 내에서 저는 지금 이
대선 주자로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한동훈 대표,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 시장. 네,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세훈 시장이 뭐 탄핵을 반대하거나 계엄을 찬성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그리고 안철수 의원 뭐 이 정도인데 네. 지금 이런 분들 목소리가 의외로 들리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은, 예, 맞아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근데 지금은 사실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네.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가 가장 클 예, 수밖에 예. 없고 또 크죠. 네네. 총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수도권 청년 중도, 아, 중수청이요? 예, 중수청. 예. 예. 결국에 대선의 승부는 이렇게 중도 수도권 청년층에 달려져 있다라면 맞죠. 네. 이와 같은 입장들, 그러니까 계엄 탄핵에 대한 뚜렷한 입장들을 가지고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결국은 결국은 저는 지금의 어떤 흐름들 약간은 극렬 지지층에 의해서 여권의 어떤 정치적 흐름이 쏠리는 경도되어진 모습은 일시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끝까지 대선을 임하기는 힘들다. 이걸 가지고 끝까지 힘들다. 그 말은 뭐 깨놓고 말씀드리면 저는 대선에서 승부를 염두에 둔다라면 힘들다. 그건 중도 확장성을 거의 포기하는 그런 수단이니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서 그리고 중도층을 상대로 확장성을 보이려면 결국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가진 후보들의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될 테고 그 목소리 중에 하나는가 한동훈 전 대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동훈 전 대표랑 이제 여권 내의 잠재적인 경쟁자인 뭐 주자 측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검사 출신이라는 점과 예. 용병이라는 점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네. 아마 겹쳐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걸로 아마 경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세를 펼치지 않을까 싶어요. 일부 후보들이. 이건 어떻게 뭐 돌파해내야 할까요? 우선은 그 계엄 탄핵 정국 이전에는 검사라고 하는 것이 핸디캡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이은 연달은 대통령 후보가 혹은 뭐 대통령 후보가 검사 출신인 게 맞냐.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페널티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한동훈 대표 측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핸디캡일 수 있는데 이건 지금 계엄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이 목소리는 거의 힘을 잃었다. 예. 뭐 직업으로서의 일치 뭐 그런 거하고 똑같죠. 뭐 이전 대통령이 서초구 살았으니까 서초구민은 안 된다. 뭐 그런 식의 뭐랄까요 경강부회적인 성격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저는 그 논리는 극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이제 용병인데 저는 이제 주로 용병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 딱 떠오르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고 예. 용병 불가론. 네, 저한테도 용병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전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용병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본인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 지력의 한계를 정치가로서의 면모,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일 뿐이다. 아니 본인은 용병 아니었나요? 네, 홍준표. 뭐 누구든지 다 해보죠. 원희룡 장관도 자꾸 막 용병 이런 이야기 하셨으니까 나경원 모두 다 용병이었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쓰는 개념으로서 용병. 네. 저는 뭐 용병 이런 것도 상당히 조금은 뭐랄까요 차별적인 언어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 용병이었잖아요. 본인 뭐 그럼 본인은 검사 시절에 그때도 정치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다 밖에서 이제 언젠가 들어왔고 그러잖아요. 다만 여기에 그리고, 머물렀던 시간이 네. 뭐 길고 짧았을 뿐. 결국은 또 정당이라고 하는 게 특히나 지금 같은 국민의힘의 상황에서는 확장성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픈 측면을 좀 이야기해보자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고서 이 외연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축소됐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외연을 확장할 것인지 이 외연 확장의 수단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용병이잖아요. 홍준표 시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용병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응? 아니 자기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소급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들어올 때 그때는 용병이 아니라고 하면 네. 그때 뭐 20년 정도 됐을 거니까 그럼 그때부터 있는 사람들은 용병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 가지고 뭐 정치할 거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말 전 그거는 지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다. 네. 그래서 용병 공격하면 고맙죠. 본인이 좀 자기는 바보다. 나는 바보다. 네. 용병 타격감이 없는 공격이다. 네, 본인이 말하는 의미에서 용병 없이 어떻게 해요? 네. 그럼 본인들끼리 그럼 해보라고 하죠 뭐. 20년 전 뭐 그때 뭐 자한당이겠습니까? 뭐 민정당이겠습니까? 그때 인원들 가지고. 예. 그리고 뭐 나이로 따지면 한 40세 이전은 뭐 당원이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말. 네.
아 정말 홍준표 시장 가끔 가다 고마운 게 어떻게 그렇게 본인의 한계를 그렇게 스스로 잘 드러내는지